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단일 종목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홍콩 시장에서 세계 유일의 국내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출시됐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대표주 삼성전자입니다. 국내가 아닌 홍콩에서 출시된 이유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상장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2달 전에 홍콩 증선위에서 레버리지,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승인을 했고요. 그 가이드라인은 해외에 있는 종목들 중에 한 300조 정도 되는 메가캡들, 시가총액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를 승인해 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출시하는 게 아시아 최초로 삼성전자 레버리지 인버스가 출시될 거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토탈 리턴 수합을 사용하고요. 운영 보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기 때문에 2% 정도가 되고,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까지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 시간으로는 5시, 그렇게 되면 3시 반에 장이 닫았을 때 3시 반부터 5시까지 삼성전자를 거래하실 수가 있는 거죠. 향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이후에 아시아 종목으로 이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홍콩 증선위에서 우려를 제기한 것처럼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갖고 있는 본주에 대한 변동성 영향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단일 종목이나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그 가상자산에 관한 그 현물 ETF도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 향후 방향이 늦지 않을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투자자들의 성향이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티브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그게 한 축이라고 봤을 때 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국 증시에서도 아니면 한국 관리 감독 기관에서도 리뷰를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주목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삼성전자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본주에 대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출시하면서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클 뿐더러 또한 한국 국내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국내 투자자들이 우선 미국에 상장돼 있는 레버리지 인버스에 투자하는 자산고라든가 아니면 거래량들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높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인 아니면 능동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 성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그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홍콩 시장에서 이제 아시아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상장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레버리지 인버스, 특히 단일 종목의 특성상 사가지고 계속 바이 앤 홀드라고 해서 갖고 가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걸 모니터링을 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상품이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간 거래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낮 시간에 미국의 예전에 주간 거래 블루오션 서비스를 사용하던 것처럼 홍콩 증시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아시아 증시에 그게 상장이 돼 있으니까 선제 대응을 하는 입장, 아니면은 만약에 악재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해징을 하는 입장에서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면 있어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출시가 될 경우에 이제 본주에 좀 미칠 영향 같은 게 있다면? 지금 토탈 리턴 수합으로 투자은행이 2배든 마이너스 2배든 그 리턴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토탈 리턴 수합을 사용하는 투자은행들이 해징하는 목적으로 삼성전자 본주를 사용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삼성전자 선물을 사용해 가지고 해징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많고 그 다음에 가격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 가지고 실제 본주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센티먼트 측면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역할, 삼성전자 원래 본주에 대한 거래량이든가 아니면 관심들을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요즘처럼 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레버리지 ETF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을 트레이딩 시각으로 접근해가지고 내가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간에 오른다고 판단했을 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레버리지를 사용해가지고
삼성전자 수익을 좀 많이 거둘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는 아무래도 본주가 제일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떨어진다라고 판단했을 때, 아니면 떨어지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를 팔지 마시고 인버스를 통해 가지고 그 손실을 약간은 보전하게 되는 거죠. 과도하게 이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만으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보다는 원래 본주에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보충하는 역할로 활용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이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하고 계시는 증권사 창구에서 홍콩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를 할 수 있는 통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국 달러하고 홍콩 달러로 만들어 놨어요. 다만 홍콩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홍콩 거래소는 아직까지는 최소 거래 단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주를 최소 거래 단위로 홍콩 거래소에서 설정을 해놔가지고 최소 거래 금액이 홍콩 달러로 780달러. 15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홍콩을 좀 시작으로 앞으로 뭐 유럽이나 중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점점 이런 아시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시장의 파장은 좀 도널드 트럼프 관세 문제도 있고 자금의 흐름에서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머징 국가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중에 인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한국, 대만. 그렇게 되면 그런 종목들에 대한 자금이 쏠리면서 한국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평범한 상품들보다는 조금은 투자자들의 성향에 아니면 수요에 맞춰줄 수 있는 다른 상품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증시의 활성화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새로운 재부각 그런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